실제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이 좋아지고 리프팅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이 적다고 해서 지방 흡입이 불리한 요건은 아닙니다. 지방 흡입을 통해서 피하 지방층을 빼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의 유착을 통해서 탄력이 생기고 리프팅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시술자가 상당한 스킬이 있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지방 흡입으로 아름다운 몸을 조각하는 라인 다빈치 변상국 원장입니다.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체형 성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 흡입 수술을 위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혹시 지방 흡입 후에 피부가 처지지 않을까? 피부가 혹시 또 보기 싫게 울퉁불퉁해지진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 지방 흡입을 하면은 존재했던 지방이 빠져나가니까 그 공간만큼 피부가 넘치게 되고, 넘치게 되면은 그거 쭈글쭈글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은 처음에는 그 풍선이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이 좋아지고 리프팅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이거와는 반대로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감소하게 되면은 지방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도 같이 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해가지고 한 30kg 정도를 뺐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피부가 탄력이 없고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 흡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을 빼게 되면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기는 하지만 피하 지방과 지방층끼리에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유착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고 달라붙으면서 리프팅이 되게 됩니다. 물론 지방 흡입을 할 때 조금 더 기술적으로 테크닉을 발휘하면은 유착의 면을 좀 더 늘릴 수 있고요. 유착하면서 또 표면에 조금 가깝게 지방을 빼주면은 쭈글쭈글하지 않고 훨씬 탄력도 좋고 리프팅도 되는 현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해부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지방을 뺀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은 피부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근막,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을 뺀 때 지방층에서 좀 표면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을 빼게 되면은 피부와 지방층에 유착이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물론 중간층에서 빼게 되면은 유착이 상당히 적겠죠. 그렇지만은 표면층에서 빼면은 약간의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유착에 의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 유착을 기술적으로 약간 리프팅 시키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가 오히려 탄력이 생기면서 끌어당겨지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험 있는 의사라면 상당히 흔하게 잘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이 적다고 해서 지방 흡입이 불리한 요건은 아닙니다. 지방 흡입을 통해서 피하 지방층을 빼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의 유착을 통해서 탄력이 생기고 리프팅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시술자가 상당한 스킬이 있어야 되겠죠. 이 셀룰라이티스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셀룰라이티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귤 껍데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귤 껍데기 보면은 막 빠글빠글빠글 하죠. 껍데기가. 그게 뭐냐면은 피부가 있으면은 지방이 많이 있어서 이 지방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피부에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원래 피부는 진피층까지 해서 뭐 한 3, 4mm 정도, 뭐 1cm 정도 뭐 두께가 되지 않는데 이 셀룰라이티스가 강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뭐 2cm 뭐 이렇게 단단한 겁니다. 당연히 지방 흡입은 지방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셀룰라이티스 층과는 좀 더 아래층에서 지방을 빼게 되죠. 왜냐하면 셀룰라이티스는 지방이긴 하지만 피부에 붙은 거기 때문에 지방층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못 빼느냐? 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상당한 스킬이 필요하죠. 지방 흡입하면서 캐뉼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셀룰라이티스 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울퉁불퉁해지거나 피부를 건드렸으니까 울퉁불퉁해지거나 괴사가 되거나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스킬이죠. 그래서 지방 흡입은 일단은 셀룰라이티스
층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숙련된 사람이라면은 셀룰라이티스 층조차도 갈아서 좀 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하겠죠. 보통 이제 지방흡입 했을 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사후 관리를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후 관리는 관리일 뿐입니다. 지방흡입의 본질은 지방을 얼마나 잘 제거하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수술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고주파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복 기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방흡입하고 나서 끼가 생기고 이걸 이제 바이오본드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본드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고주파나 이러한 초음파를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우리 림프선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바이오본드가 빨리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고주파 관리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게 특별한 건 아니다. 다만 회복 시간을 절반 정도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해외에서 저희 병원에 수술받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고주파 하니까 문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고주파 관리보다 더 좋은 것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혹은 운동, 요가 이런 걸 통해서 림프 순환을 통해서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보다 더 좋은 것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압구정 탑라인 라인 다빈치 변상국 원장이었습니다.